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원하면서 유치전도 치열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 전남 이전 당위성과 함께 이전될 경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차영수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시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지난 1971년 확정된 정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이 제시가 되었죠. 네. 그때 내용은 수도권 가미라와 경부 축을 중심으로 국토 개발이 집중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관공서와 국영 기업체를 연고지를 분산한다는 명제가 그때 찾아냈죠. 그런 연유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는 1985년도 정부 대전청사가 설립되었고 충청권에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설치되어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셨었죠. 네. 그러다가 50 때는 지지부진하다가 또 때로는 공공 지방 이전이 갔던 기관이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죠. 네. 그러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2005년도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와 전남에도 전력 산업과 정보통신, 농업 기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16개가 나주역 혁신도시로 이전해 왔던 것입니다. 1차 이전 당시에는 광주와 또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16개의 기관과 또 8천여 명의 임직원이 이전을 했는데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성과를 보면 아직은 양해는 안 차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전된 혁신도시는 정주 인구 목표는 정주 인구 목표 대비해 보면은 81% 정도 양호한 편입니다. 네. 지역 인재 채용률도 한 30% 정도 넘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나주 혁신도시는 1차 이전 안료인 지난 1919년 3만 2천여 명이 인구가 더 늘었고요. 네. 또 그 이후로 지금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한 7천 명 정도가 더 는 것 같아요. 2030년까지는 5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 채용도 2016년에는 11.4%에 그쳤지만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통계를 보면 30.8% 정도가 이렇게 달성돼 있습니다. 또 기업 유치도 그 기간 동안 447개 기업이 입주를 하였는데요. 네. 이 중 387개사는 내부 지역의 기업이고 외부에서 이전한 기업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들 기업이 대부분 30명 미만의 영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지역 자치단체,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 부분이나 또 기업 유치 등 지역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공공기관 이전 목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있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역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또 미미한 정도 많지만 전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화가 돼가지고 경제, 문화 이런 블랙홀 현상은 가파르게 지속돼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는 나라로 변했을 것입니다. 네.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지방은 항구지가 될 것이 뻔한 것이고 또 사막화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항폐화된 사막화가 될 것이 뻔한 걸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사막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는 주택, 물과 교통의 지역이 될 것이 뻔한 것이고 네.
또 쓰레기나 이런 것은 천국으로 또 도시 민민의 폭등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천혜의 그 자연과 풍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비수도권 지역으로 빨리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기관 이전 사업을 시작했더니 이 혁신도시 주말 공동화 현상과 함께 또 기존 시가지에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공동화 현상은 당초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족들이 지방으로 오기가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아직도 30% 정도는 나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문화적인 혜택 등이 모두 해당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네. 그래서 주말이면 그 직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리면 자연히 해결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도청이 입주할 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전남 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당시 직원들이 모두 광주에서 남학으로 통근을 했었어요. 남학에 신도시가 아파트가 쓰고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인 것이 이렇게 해소되면서 전부 광주에 출퇴근했던 직원들이 남학으로 다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네. 지금 도에서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40대 미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남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시 공동화 현상은 시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들이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도시 공동화 현상은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또 기존 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당장 이렇게 주중보다는 주말에 네. 신도시로 기존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신도시 쪽에 아무래도 그 문화 혜택이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이 더 활발히 더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기존 시가지 공동화 현상의 용어를 정의하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만은 기관들이 들어와 이동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기존 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도심에 많은 인프라를 형성이 되면서 기존 시가지는 시가지 주민들도 이곳으로 생활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구도시의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은 지자체의 가장 큰 숙제이면서도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동화 현상은 또 정주 여건 문제와도 이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진다면 공동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전남 지역 혁신도시는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주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인근 강주가 150만 도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남구의 경우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과 교육 정책 또 문화 정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광주에서도 네. 특히 이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분명히 본 만큼 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 지역은 소기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내에 바로 효과만을 보려고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한민족과 우리 전라도가 과거 유사 이래 5,000년을 이어왔듯이 앞으로도 1,000년 만년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역사의 사명의식을 갖고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룡역에서 목포역까지 호남 고속철도 미완성 구간이 안전 개통이 되고 네. 공항 문제가 해결이 되면
큰 틀에서는 하대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개교한 에너지 공과대학과 에너지밸리가 본 궤도에 오르고 또 초중고 우수한 학군과 또 쾌적한 쇼핑 공간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 나주 혁신 도시도 전국의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걸 참고 기다리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은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고되면서 전국 자치단체 간의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유치를 원하는 공공기관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나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유치를 희망하는 41개 기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들 기관을 적정한지 함께 추진 중인 유치 대상 기관과 이미 완료된 정착된 다른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내야 할지 등을 영역에 지금 맡겨둔 상태입니다. 네. 또 새롭게 추가로 유치가 필요한 10개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분석 작업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정성을 쏟고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지역난방공사 등 지역 산업과 연계 정도가 높은 기관 등도 반드시 유치할 대상입니다. 우리 김영동 지사님께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 효과에 버금갈 수 있도록 규모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우선 배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많이 보내주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이전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고 공공기관 본사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기관까지 일괄 이전해야 한다고 또 주장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재기준은 공론화를 통해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역 의원들도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민의 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이후 우리 도의원들도 공공기관 유치는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촉구 건의문을 채택을 하였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또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각각 의원 발의로 의결한 바가 있고요. 이들 조례는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요. 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혁신도시에 이전을 할 것인지 또 비혁신도시에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자칫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작은 것을 가지고 이슈화되면 큰일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면 되고요. 또 그것이 확정이 난 다음에 시군간에 안배하는 일은 차후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뉴스화가 된 의과대학 유치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서부권이나 동부권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지역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네. 유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치한 다음에 지역 분배는 그때 계속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보다는 유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남도는 농수협중앙회와 또 은행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전남의 특성에 맞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유치가 된다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미래 식량 분야인 농수나 분야와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에너지 신성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문화 구도 속에서 지방 부역층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 소멸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수도권은 소멸된 지방을 빼고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50년 전인 1970년대 한번 더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었고 우리 전남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전남 강주 합해도 330명밖에 안 됩니다. 네. 1970년대 인구 비율을 따지자면 지금 강주와 전남은 한 7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2018년 완료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 현상은 일정 부분 감소 현상을 보였고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재진입 현상을 막아야만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 전남은 농수산 생명과 금융복합 허브 에너지 신성장 거점으로 될 것이 이렇게 확실히 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증가나 또 에너지 신성장 등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겠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 전남도에서도 대한체육회 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는 10월에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15년 만에 열리는 거라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전남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방금 질문하다시피 공공기관 이전도 대한체육회도 전남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전남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5년 만에 104회 전국체전이 우리 전남에서 대회가 치러지거든요. 네. 22개 시군이 분산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하게 되면 선수, 임원, 관계자들이 한 5만 명 이상이 전남을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오겠죠. 전국체전은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네.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관광지도 개발해서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데 네. 전국체전을 잘 활용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치르고 나면 바로 보름 정도 있다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열리게 됩니다. 네. 거기에도 수많은 임원과 선수들이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전국체전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소년체전을 그 지역에서 또 하게 됩니다. 네. 소년체전은 초, 중, 고생들이 소년체전에 참여하지만은 관계자,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양한 분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전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도민 모두가 염원해야 할 수건 사업입니다. 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나서고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각자가 움직이고 각자가 딴소리를 내면 그 일은 흥크러뜨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전남도가 중심을 잡고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고 또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힘을 실어줬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도민들도 이 같은 마음을 충분히 잘 헤아려 응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지역 발전에 뜻깊은 실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전남도 역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